오빠 솔직히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거 알잖아. 원래 오빠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결혼하기로 했는데. 벌써 그것도 2년이나 지났고 내 나이가 벌써 32이야. 우리 만난 지는 5년이 넘었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공무원 됐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너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적어도 우리 두 사람이 살 전셋집 얻을 돈은 만들고 나서 내가 너한테 멋지게 프로포즈를 할게. 나는 괜찮아, 오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 모으면 그만이지. 우리 나이에 싹 다 갖춰진 상황에서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게 또 너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야. 집안 어른들 보는 눈도 있고. 일단 내가 남자로서 자존심이 용납 못해. 지금까지 너가 내 뒷바라지 해준 건 정말 고맙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비가 다 되면 너가 하지 말자고 해도 내가 결혼할 거야. 알겠어, 오빠.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 저랑 5년 만난 남자친구는 4살 차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공무원 시험 공부 중이던 남자친구를 아는 오빠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 직장인이었던 제가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를 하며 지금까지 만나오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은 9급이었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 열심히 노력했지만 매년 시험에 떨어지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3년간 낙방을 거듭하다가 결국 2년 전에 합격했고 지금은 저희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생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데이트 비용을 전부 부담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고시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었고, 데이트 비용은 물론 추리닝 바람에 공부만 하는 남자친구 기죽지 말라고 가끔씩 주머니에 용돈도 10만 원씩 꽂아주곤 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엄마가 하는 일을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이혼하셨고, 이혼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빠가 저와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네요. 엄마는 그 뒤로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고, 제가 19살 때 이모들의 도움을 받아 시장 초입에 족발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쓰기에도 힘든 상황이라 엄마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엄마는 대학을 가라며 저를 말리셨지만 도저히 엄마 혼자 고생하게 놔두고 저 혼자 대학 다니며 편안하게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들은 다들 대학 들어가서 예쁘게 꾸미고 소개팅 다닐 때 저는 20살부터 시장 바닥에서 족발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손질해서 족발 삶고 썰어서 포장하는 모든 과정 중에 힘들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장사했어요. 덕분에 올해로 장사 10년 차가 된 지금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정도는 됩니다. 오빠, 오늘 퇴근하면 집에 가는 길에 우리 가게 들렀다가 가. 엄마가 오랜만에 오빠 불러서 족발 좀 싸주래. 가져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저녁으로 먹어. 됐어. 나한테 그런 거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손님한테 팔아. 먹고 싶으면 돈 주고 사 먹을게. 아니야. 아까 엄마가 오빠 주려고 따로 빼놓은 거야. 어머님, 아버님도 족발 좋아하시잖아. 저번에 인사드렸을 때 족발 자주 드신다고 하셨어. 자주 먹긴 뭘 자주 먹어. 우리 엄마 냄새나서 족발 싫어해. 나한테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장사나 열심히 해. 그리고 나 오늘 늦게 끝나고 퇴근하면 바로 회식이라서 너네 가게 못 들려. 괜히 나 기다리지 마.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회식 가서 술 너무 많이 먹지 마. 벌써부터 잔소리하기는. 아무튼 나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알겠어. 오빠 열심히 해. 원래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하면 저는 바로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야기는 안 했었지만 생각보다 엄마와 제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일하는 이모를 둘이나 뒀는데도 지금은 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정말 다행히도 오랜 단골 손님들에게 입소문이 나더니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좋게 내주셔서 지금은 꾸준하게 인터넷으로도 택배 주문이 들어와요.
시장에 있는 식당 매출과 인터넷으로 팔리는 매출이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라서 엄마랑 저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족발을 삶아서 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덕분에 저는 진작에 남자친구와 함께 살 집을 한 채 장만할 수 있었지만 결혼 이야기가 진전이 되질 않으니 말할 타이밍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집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 이야기만 꺼내려고 하면 남자친구는 대화를 피했고 최근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냉랭한 모습이 보였어요. 생각해봤는데 나 도저히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 정도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 두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 내가 시험 합격하면 돈 많이 벌어서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나 봐. 공무원 월급으로 언제 돈 모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하겠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오빠는 결혼 이야기하면 왜 항상 돈 이야기만 해? 알다시피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너랑 나랑 결혼하면 둘 다 불행해져. 나야 그렇다 치고 너는 결혼하고 나면 홀어머니를 어떻게 하게? 돈도 없는데 모시고 살기라도 할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가 왜 우리 엄마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결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나는 나랑 비슷한 조건의 여자를 찾을 테니까 너도 너랑 비슷한 남자 찾아. 오빠 여자 생겼어? 그런 이야기가 지금 왜 나와? 여자 생겼구나? 너랑 같이 일하는 여자니? 그런 여자 만나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내가 여자로 안 보여. 내가 진짜 말을 말아야지. 사람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솔직히 너랑 결혼했다간 꼼짝없이 몇 년 뒤에는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공무원 월급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냐? 알겠어. 더는 오빠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 이야기야. 너도 너랑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찾아?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몇 달 전에 같은 공무원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몇 달 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렴풋이 무슨 심경에 변화가 있긴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큰 충격과 슬픔보다는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분노했죠. 지난 5년의 시간이 아깝고 이런 놈한테 농락당한 내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제 와서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이자 생각했고 오히려 더 일에 몰두하며 살았어요. 앞으로 다신 연락할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왜 지금까지 날 속이고 있었어? 뭐야, 갑자기 연락해서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니, 너네 족발집 엄청 유명하잖아. 우리 사무실 사람들 중에 너네 엄마 가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네.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하루에 매출 얼마씩 나와? 100만 원 넘게 벌어? 내가 그걸 말해줄 의무가 있어? 아, 빨리 얘기해봐. 100만 원 넘게 파냐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100만 원 팔아서 일하는 이모들 월급도 못 줘. 보통 500 정도 팔아. 됐냐? 뭐? 500? 족발 팔아서 한 달에 1억을 넘게 번다고?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귀찮다. 쓸데없는 소리 계속 할 거라면 나 오빠 차단할게. 잠깐,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5년 만난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대로 끝내? 일단 이번 주말에 잠깐 만날까?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줄게. 진짜 정 떨어진다.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5년 동안 쫓아다녔는지. 이제 차단할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왜 돈 잘 번다고 미리 이야기 안 했어?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제가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매출이 저 정도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저 인간이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1억 벌면 1억 남는 줄 아나 봐요. 재료비에 인건비도 빼고 월세 빼고 세금도 따로 빼놓고 나면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아니고 엄마랑 먹고 살 정도 수준은 됩니다. 사실 그것보다 지난 5년 동안 제 옆에서 그렇게 봤으면서 어떻게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그게 더 한심해요. 사람이 끼리끼리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봐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결혼만 하자고 했을 때도 눈치를 못 채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이러는 걸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새언니, 청첩장 나왔어요? 내 친구들도 오빠 결혼식 축하하러 오겠다고 해서 청첩장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한테 50장만 주세요. 아가씨 친구들이 그렇게나 많아요? 저희 청첩장 200장밖에 안 찍었는데. 일단 제 거 먼저 드리고 나중에 더 뽑으면 돼요. 제가 중학교 때도 계속 반장했었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학 친구들도 연락해보니까 이번에 거의 다 오겠다 하더라고요. 사실 50장도 정말 부족하긴 한데, 멀리 사는 애들은 모바일 청첩장 보내면 되니까요. 그래요?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서 아가씨 친구들이라도 많이 오면 좋죠. 오늘 저녁에 일단 50장 먼저 드릴 테니까 모자라면 또 말씀하세요. 제 친구들이 우리 오빠랑 얼굴도 다 아는 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저를 봐서라도 많이 참석할 거예요. 한 100명 넘을지도 몰라요. 예식장 넓은 곳으로 잡으셨죠? 글쎄요. 그렇게까지 많이 오면 다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예식장에서 100명 정도 더 오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제가 주변 언니들 결혼식 몇 번 가봤는데 사람 없으면 엄청 설렁하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무조건 많이 오는 게 나은 거니까 저만 믿고 있으세요. 저는 지난 7월에 결혼해서 새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편이 아니라서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부모님 친척분들과 정말 결혼식에 와줄 것 같은 친구들 몇 명, 그리고 직장 동료 몇 분을 계산하니까 저를 보러 와주는 하객은 100명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은 조금 친구들도 있었고 축구 동아리 활동도 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150명 정도가 한계였죠. 당일에 갑자기 못 오는 사람까지 생각해서 200명만 예약을 할까 250명을 예약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넉넉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200명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신호가 끼어들더니 자기 친구들만 해도 거의 100명 가까이 올 거라고 해서 놀랍기도 했지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보통 친구의 오빠 결혼식에 그렇게까지 다들 참석하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결혼하는 예식장 1인당 10대가 38,000원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오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자기야, 그 얘기 들었어? 우리 결혼식에 아가씨 친구들이 100명이나 온다던데? 아까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그런데 걔들이 우리 결혼식에 뭐하러 오는 거지? 나랑 그렇게까지 친하지도 않은데.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얼굴 한두 번 본 게 다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우리 결혼식인데 아가씨 친구들이 하객으로 100명이나 오는 건 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친구 엄청 많은 줄 알겠다. 그러게, 그냥 다 오라고 할까? 결혼식에 사람 많이 오면 좋잖아. 걔 친구들이 다들 사회 초년생이라 돈도 얼마 없을 텐데. 그래도 본인 밥값 정도는 들고 오겠지. 밥값이야 뭐 축의금으로 해결되니까. 그럼 자기가 예식장에 전화해서 우리 결혼식 예약 인원 50명만 더 늘려달라고 이야기할래? 알겠어.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걔네들이 축가 같은 것도 불러줄 수 있다고 하길래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어. 그래,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인데 축가까지 부탁하긴 좀 그렇지. 아무튼 아가씨 덕분에 결혼식에 사람 많이 오겠다. 내가 고마워한다고 전해줘.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 많이 오는 것이 뭐가 문제겠냐 싶었어요. 축하해주러 온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었고 저희 결혼식을 위해서 신우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것이 너무 감동이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저희 결혼식 날에 사람으로 꽉 차 있는 예식장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서 예식장이 썰렁할까봐 항상 걱정이었는데 신우 덕분에 성대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다 마무리가 되고 한숨 돌리고 나면 신우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고마웠던 마음이 결혼식 축의금 정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결혼식 날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세진 못했지만 신우 쪽으로 나간 식권이 최소 80장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축의금 명부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은 50명이 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5만 원 냈으면 양반이고 보통은 3만 원에 만 원 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악질은 3만 원 내고 식권을 4장 가져간 사람도 있었어요. 한 장에 3만 8천 원 하는 식권이 80장이나 나갔는데 신우 손님들이 내고 간 축의금은 다 합쳐도 12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200만 원은 적자였고 혹시나 제가 잘못 계산했거나 뭔가 빠뜨린 건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순간 골탕 먹이는 건가 싶어서 화가 났다가 생각해보니 신우 나이가 27인데 그 친구들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나 싶었어요.
그냥 내 결혼식에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신혼여행 다녀오고 며칠 지나서 신호가 제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언니,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우리 집에 한번 인사하러 올 거죠? 네, 가야죠. 아버님, 어머님한테 인사드리고 아가씨 줄 선물도 사왔으니까요. 진짜요? 내 선물까지 사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언니 결혼식 날에 내 친구들한테 들어온 축의금은 올 때 챙겨서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네? 뭐라고요? 아가씨 친구들 축의금 낸 걸 돌려달라고요? 네, 맞아요. 제 친구들이 저 때문에 와서 낸 돈이니까 제가 가지는 게 맞죠. 나중에 친구들 결혼하면 제가 가서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그래도 그건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가씨 친구들 와서 먹은 밥값이 있는데 무작정 축의금을 달라 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져요. 아니, 그거 밥값 얼마나 한다고. 원래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왔으면 당연히 밥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뭐 언니 얼굴 보려고 그날 온 줄 아세요? 안 와도 되는 결혼식인데 저 때문에 그렇게 사람 많이 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요즘 세상에 하객 알바도 돈 주고 쓴다는데 제 친구들 밥값 정도는 언니가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가씨가 친구들 데려오겠다고 먼저 그랬잖아요. 축의금 그거 얼마 들어오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하시네.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럼 내 친구들이 준 축의금에서 밥값 빼고 나머지만 주세요. 친구들이 먹은 밥값은 걔들이 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진짜 괜찮겠어요? 아가씨 후회하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후회하긴 무슨 후회를 해요? 대신 애들 먹은 밥값 빼고 나머지 돈은 똑바로 저한테 가져와요. 올 때 축의금 명부도 같이 가져오시고요. 네, 알겠어요. 분명히 친구분들 식대는 아가씨 돈에서 제하면 되는 거 맞죠? 내가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요. 계산이나 똑바로 해서 가져와요. 그렇게 저는 신우가 원하는 대로 신우 친구들에게 나간 식권 숫자와 모두 합한 식대, 그리고 신우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전부 정리해서 명부와 함께 보기 좋게 정리해놨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런 비슷한 일이라서 아주 식은 죽 먹기였죠. 모두 계산하고 났더니 오히려 신우가 저에게 줄 돈이 2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 동생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더라 이야기를 해줬고, 처음엔 이번 축의금 문제를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던 남편마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 당장 시댁으로 달려가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버렸어요. 봉투에 담아간 축의금을 신우에게 던져주면서 네 친구들 식대 300만 원 당장 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원래 330 넘게 줘야 하는데 그래도 동생이니까 아래는 빼주겠다면서 300만 원만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신우한테 선물로 가방을 하나 사서 가져왔었거든요. 남편이 그 이야기도 신우에게 하면서 원래 넣어주려고 150만 원짜리 가방 사왔는데 하는 짓이 괘씸해서 그냥 팔아버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더니 신우가 약이 잔뜩 올라서 눈물 뚝뚝 흘리며 울더라고요. 저 진짜로 신우한테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앞으로 잘해주려고 생각했었어요. 신우 친구들한테 들어온 축의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신우 가방을 사자고 한 것도 남편이 아닌 저였습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쪽에서 먼저 마음 열고 다가가려 했는데 신우가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나오면 앞으로 저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300만 원 정말 줄 때까지 맨날 이야기할 거고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자기 친구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신우 주변에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